네. 자, 126페이지부터 교재를 봐주시면 맨 처음에 평면의 결정 조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개념 배울 때는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비슷한 개념을 토대로 이해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직선의 결정 조건은 뭘까요? 두 점입니다. 그럼 이제 평면의 결정 조건은 뭘까요?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답은 세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평면의 결정 조건이에요. 직선이 두 점을 결정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평면도 마찬가지예요. 두 점 지나는 평면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점 하나 더 받치면 딱 평면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도 합니다. 두 점 대신에 한 선과 한 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인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차피 두 점은 한 선과 똑같은 말이거든.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게 만나는, 교차하는 두 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지금 결정 조건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점 세 개, 점 하나, 선 하나, 교차하는 선 두 개. 네, 마지막으로 어떤 직선과 그 직선 밖의 점을 지나는 평행한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직선과 점 대신에 직선과 평행선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어차피 그런 게 하나밖에 없어서. 네, 그리고 다 그냥 그걸로 평면이 딱 하나 나오는지 결정되는지 뭐 받쳐지는지 그런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개념이 빌드업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나중에 쓰이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관계. 그동안 도형사에서는 늘 나왔던 거예요.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뭐 직선과 2차 포물선의 위치관계, 직선과 원의 위치관계 이런 것들이 막 있었죠. 또 우리한테 익숙한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부터 시작해봅시다.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어떤 게 있죠?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평행, 수직, 교차, 일치. 이렇게 네 가지로 배웠습니다. 우리는. 네. 그러면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직선과 평면 수직한 거 있겠죠?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직선과 평면이 교차하는 거, 수직이 아닐 수도 있겠죠? 교차하는 게 있을 겁니다. 직선의 평면을 꿰뚫는 거. 직선과 평면이 평행한 경우 있겠습니까? 떠올릴 수 있죠? 직선과 평면이 일치한다? 이건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일단 포함된다 얘기합니다. 또는 위에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네. 그러면 거의 같네요. 그죠? 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걸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그러니까 평면과 평면까지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 여기도 일치 가능하겠죠? 평행 가능합니다. 교차도 가능해요. 평면과 평면, 수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뭐 대단한 건 아닌데 한 번쯤은 입장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거기에 한 시간을 또 조금 투자를 해볼게요. 이걸 확장시키면 이제 점도 세웠어요. 점과 직선을 위치하는 게, 점과 평면을 위치하는 거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건 빼고 우리의 목표는 이건 내 직선과 평면. 네, 같이 좀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치관계는 두 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걸 벗어날 수 없겠죠. 꼭 만나지 않는다는 전부 다 평행입니다. 나머지 만나는 건데 일치하느냐, 교차하느냐, 수직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뭐랄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건 수직이거든요. 만나는 것 중에서는.
그래서 평행과 수직이 대부분의 문제를 문제의 조건이 됩니다. 결국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정리하는 건데.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만나지 않은 게 평행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평행이 아닌데 안 만나는 거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직선과 직선에서만 있는 일이고요. 공간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평면에서는 안 만나면 평면에서밖에 없어요. 평면에서는. 근데 공간으로 꺼져 나오면 꼬인 위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특별히 기억하세요. 공간에서 직선과 직선 이것만 꼬인 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꼬인 위치. 이건 3차원, 이건 2차원. 그래서 공간입니다. 물론 공간에서도 이런 거 일치평행 다 가능한데.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문제는 갈게 보고할까? 271, 272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딱 배운 내용으로 풀라고 나오기 271, 272니까 213입니다. 봅시다. 그냥 중학교 1학년 같은 문제예요. 다음 징용열차에서 평면이 결정되는 걸 모두 말하라고 했어요. 1번 보니까 서로 다른 점 3개네요. 평면 결정됩니까? 네, 끄덕끄덕. 2번 직선과 직선 밖의 점입니다. 결정합니까? 네. 3번 보니까 서로 만나는 두 직선입니다. 됩니까? 네, 끄덕끄덕. 그 다음에 AB와 CG는 어떤 관계예요? 직선이? 꼬인 그쵸. 엇갈린 위치 좋은 말이에요. 꼬인 위치도 한자어는 아니야.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꼬인 위치입니다. 꼬인 위치는 어때요? 평면을 결정할까요? 아니 네. 왜일까요? 하려면 나서 어떻게든 연결을 하겠다는 나선 네. 그러면서 이제 위상기하학이 나오는 거지.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이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면에서는 만나지 않는 경우가 평행밖에 없다고요. 2차원에서는 꼬인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꼬인치는 3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그 말과 똑같은 거지. 한 평면에 있다는 얘기는 같은 평면이 같은 2차원 상에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또 문제의 조건으로 쓰입니다. 네. 꼬인 위치는 결코 한 평면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 273번 봅시다. 삼각기둥이 있네요. AB와 평행한 직선 몇 개예요? 찾으면 용치 몇 개야? 개수 물어봤어요? 한 개. 네, 찾았으면 됐습니다. 꼬인 위치에 있는 거 몇 개 있어요? 오, 3개 찾았으면 잘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3개가 다 A, B를 포함하는 직선 A, B를 포함하는 평면에 결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3번 평면과 평행한 직선 윗면하고 평행한 직선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네. 그 다음 4번 A, B를 교선하는 평면. 네,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자, 만난다 있잖아. 만난다. 그 대부분 이제 교차한다죠. 그죠? 여기에서 직선과 직선은 어떻게 표현하면 한 교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선과 평면은 한 교점에서 만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평면과 평면은 한 교선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평면과 평면은 만나면 교선을 만들게 되고요. 네, A, B를 교선하는 평면은 몇 쌍이 있어요? 한 쌍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평면 ABC와 평행한 평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죠. 뭐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지. 근데 개념을 확인하는 과정이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의 평행을 굳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그럼 도대체 어떤 새로운 내용인지 박스 안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박스가 3개인데, 회색 박스가. 첫 번째 박스는 평행한 두 평면이 다른 평면을 만나서 생기는 교선은 평행하다. 그런 식의 말이 있습니다. 뭐 맞는 말 같죠? 그림을 봐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 2번은 직선이 거기 주황색 평면이죠. 알파와 평행하고, 그 다음에 직선 L 포함하는 평면 베타와 알파의 교선이 M일 때 그 두 직선이 평행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와, 되게 말을 길게 써놨네요. 어쨌든 그 말이 맞는 걸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왜 굳이 이렇게 길게 썼을까에 주목을 사실 해야 됩니다. 일단 내용을 다 파악하고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평행, 방금 직선과 직선의 평행이었고, 직선과 평면의 평행하면은 직선을 포함하고 직선 M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에 대해서 네, 평면과 직선은 평행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정의가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세요. 이걸 읽고 맞다는 걸 확인한 건 잘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만드는 게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공부할 만한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 것은 공간에서 평면과 평면이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한 평면과 평행한데 그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평면끼리 평행하다. 평면 3개가 서로 평행하면은, 그리고 서로 다르면은 두 핵식도 다 평행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게 고민이다. 이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얘기할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고 얘기하면은 얘기할 게 되게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간단히 얘기해서 꼬인 위치 때문에 그래요. 꼬인 위치 때문에.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근데 프로도 졸릴 것 같으니까 가까이 가고 넘어갑시다. 이거 뭐 핵심이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직선과 평면의 수식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박스는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의 이름 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꼬인 위치에 있으면은 당연히 만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각을 구하고 싶어. 그럼 평행이동해서 마주쳐 보라는 얘기예요. 평행에서 교차하게 하면은 두 직선이 만나니까 평면 하나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 평면에서 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벡터적인 개념이에요. 벡터는 평행에 비해서 같은 벡터죠. 그러니까 꼬인 위치에 있나 만나는 거나 평행에 비해서 같은 건 같은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90도면 수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은 직선과 직선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은 직선과 평면의 수직. 직선이 평면과 만나는데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면은 수직이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박스 있잖아요. 특히 평면 알파 위에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밑줄 긋고 그 박스에다가 별표 해두세요. 그 말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무슨 PPT라도 이렇게 띄워놓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말로만 계속 설명하는데. 자, 이제 좀 봅시다. 도대체
여기에 수직인 직선이 있어. 잘 그렸냐? 네. 그러면은 이 표면 위에 모든 직선과 수직이래.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거 수직이라는 얘기야. 사실 지금 이 두 직선, 그것도 제대로 설명 안 했구나. 얘들아, 평면은 선분 개념이 아니고 직선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무한한 개념이야, 평면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끊었다고 해서 그 옆으로 다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두 개는 꼬인치인데, 근데 각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각은. 이 수직은 각이 90도이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는 수직이다, 이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90도일 때 라고 돼 있고, 그 위에는 꼬이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각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게 90도면은 수직이라는 거죠. 물론 평면에서 평면과 만나는 이 교점을 지나는 선하고도 수식이면 좋겠죠? 네, 이것과도 다 수식이면 됩니다. 다 수식이면 됩니다. 다 수식.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럼 수식이래요. 근데 얘는 직관적으로 그냥 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선이 뭐 방향이 있는 게 또 아니고, 그죠? 네. 이거는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그게 아무 차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모든 방향으로 수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 이걸 아셔야겠네. 그렇다면 평면과 직선이 수직하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밝히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밝힐 것인가 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평면 위에 직선 두 개만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뭐 물론 평행이동에서 맞추셔도 되지만 여기 교점에서 만나는 걸로 그게 수직인지를 확인해야겠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선, 이 파란색과 다른 직선, 근데 평면의 직선으로 해서 그것과도 수직인지 확인합니다. 수직 표시는 이제 여기서 평행사변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수직점 보입니다. 그러면 이 주황색 직선은 평면과 수직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 교차하는 두 직선은 평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차하는 두 직선과 그 직선 두 개하고 각각 두 번 수식하는 얘기는 그냥 이 평면 전체하고 수식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는 성이 안 차지. 자, 이렇게 봅시다. 제가 여기다가 질문을 구성할 거예요. 이건 제가 지울 건데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평면 위에 직선 딱 두 개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럼 평면 다 확인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직선은 보통 수문자를 쓰는 거니까 L, 라인과 M 이렇게 합시다. 평면은 보통 그리스 알파벳을 쓰니까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죠.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
직선과 그 평면이 평행하다. 그러면은 두 직선은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다.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다. 그럼 그 두 직선은 어떤 위치 관계일까?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 그러면 그 두 평면의 관계는 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한 직선과 또 다른 평면이 수직이다. 그럼 그 두 관계는 자 이제 머릿속으로 답을 내보세요. 자, 두 직선이 한 평면과 평행하다고 합니다. 그 두 직선 어떤 관계일까요? 네? 자, 이 평면, 이 칠판 평면 생각하세요. 이거 직선 생각하세요. 평행합니다. 그래서 평행합니다. 안 만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물음표 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평면과 평행한, 수직인 직선, 이 평면과 수직인 직선, 이 두 직선 어떤 관계일까요? 예, 무조건 평행입니다, 이거. 이건 확실해요. 그런 식으로 이거 두 개 생각해보세요. 이제 직선이 하나야. 평면이 두 개예요. 그러면은 네. 직선과 평면이 평행한 두 평면은 어떤 관계일까? 자, 칠판과 이 직선 평행하고 이 책과 이 직선도 평행한데 두 개는 만나죠. 물론 평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고 그 직선과 또 다른 평면이 수직해요. 두 평면은 어떤 관계일까요? 예, 평행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를 이게 시험 범위가 되는 기간에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까먹어도 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직육면체 하나 그려놓으면 무조건 풀 수 있다. 여기에 이 모든 공략가 다 들어있거든. 그리고 공간 도형의 웬만한 직선 평면 문제는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걸로 하면은 직선 두 개. 근데 이 뭐 평면 아래면이라고 하죠. 그럼 그 직선 두 개가 이렇게 두 개면은 만납니다. 밑면과 평행한 직선이죠. 근데 그 직선이 이렇게 두 개면은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다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될지 알 수 없다고. 그런데 두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야. 그럼 아래면과 수직인 직선 이렇게 두 개 보시면 평행한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냥 다 확인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얘기해볼까. 자, 잘 보세요. 이거하고 얘는 수직일까 아닐까? 수직이에요. 왜죠? 여기면 90도. 그걸 어떻게 알아? 여기 90도가 되는지. 분홍색을 선을 포함하는 평면과 주황색 직선의 수직이. 윗면과 주황색이 왜 수직인데? 알겠어요? 수학은 그 짐작으로 결론이 나면은 그건 뭐 틀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확히 배우는 거고 이걸 대답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내가 지금 설명을 했어. 근데 역시 개념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지 왜 그 개념을 배울지 알 수 있는 거지. 자, 연서가 많이 답변해줬어. 지금 이 직선이 이 평면과 수직이니까 근데 그 이유 설명 못했는데 만약에 그게 수직이라면 어떻게 마무리할 생각이었어? 두 직선 그래서 수직이 아, 이 직선과 이 평면 수직이면 이 두 직선이 수직이야? 왜? 평면이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뭐 연습만 시키고 있을 거야 얘들아? 평면의 수직인 직선은 그 평면에서 포함하는 모든 직선. 그렇죠. 이 평면하고 수직이면 평면이 어떤 직선과도 다 수직이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평면과 수직인 것만 밝히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평면과 직선이 수직인 걸 밝혀봅시다. 어떻게 밝힐까요? 긴 이미지는 그 직사각형 6개를 붙여놓은 건데 직사각형이 한 각은 모든 각은 90도니까 90도니까 수직이지 않을까. 평면과 직선이 수직하다는 것을 확인한 방법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두 개만 확인하면 된다고. 평면과 직선의 수직, 이 윗면하고 이 직선의 수직한 걸 확인하고 싶지만 두 개만 확인하면 돼. 이것과 그 평면 위에서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 두 개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이거 수직한 건 확실하지. 그 다음에 더 이상 색깔이 없다. 이것도 수직인 거 확실하지. 아, 그러니까 증명된 거야. 알겠어요? 이 단순한 사실, 주황색과 분홍색이 수직하다는 그 단순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논리를 구성할 수 있으면 이 단어는 공부가 된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그러게. 좋습니다. 미리 스포하자. 스포. 자,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위치관계 정리했어.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위치관계는 지금 다 안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 점, 이 파란색 점에서 분홍색 선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 그걸 구하는 게 이 삼선의 점이야. 그걸 구하게 될 거야. 야, 거리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지금 아무것도 안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짐작해봐봐. 저 파란 점을 지나고 저 푸른색과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는데 네. 그두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해요. 그건 직선에 식이 있을 때고 여기 식가 사용 안 할 거야. 도용을만 한 단어냐 여기는. 피타고라스. 아, 피타고라스. 길이 구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피타고라스 딱 하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직각삼각형이 필요한데? 그치? 직각삼각형 어떻게 만들 건데? 이제 뭐 어떻게든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성공하긴 하는데 도대체 어떤 점에다가 찍어야 되는 거야? 그걸 얘가 알려줍니다. 알겠어요? 그걸 얘가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이 직선을 포함하는 지금 이 직선을 포함하는 이렇게 직선 포함하는 이런 삼각형이 나와요. 단면 같은 거죠. 보입니까? 이 삼각형을 아래다가 그림자를 비출 거예요. 그림자를 내릴 거예요.
그것의 넓이는 얼마일까? 그게 이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 외에 벡터 내정할 때 선생님 잠깐 정사형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림자, 코사인이다. 그걸 알려면 이제 이 각도 구해야 돼요. 각. 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종합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다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슬금슬금 접근해 봅시다. 일단 131페이지 보시면 275번 네. 옳은 것만은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 다시 봐보세요. 여기 딱 보고 시험 직전에 이렇게 하는 거야. 수직 이것만 대답할 수 있어. 이걸 기억하는 거야. 표현은 알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어? 이것도 좀 문제겠구나. 내가 생각하니까 조합 중에서 빼먹은 게 있다. 직선을 n까지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n하고 평행한 직선이야. 직선끼리 평행한 거야. 그때 두 직선은 이걸 빼고 돼. 직선과 평면의 관계만 했네. 직선과 직선이 수직해. 가능하잖아. 직선과 직선이 수직해. 그때 두 직선의 관계는. 그럼 이제 또 해야 되는 게 있지. 평면 하나, 3개 놔두고 어떤 평면과 평행한 두 평면의 관계는 어떤 평면과 수직한 두 평면의 관계는 이것도 있겠다. 그 모든 걸 상상했어야 되고 상상이 잘 되면 아까 그 직면 하나 그려놓으면 거기 다 있어요. 자, 근데 그냥 상상해봅시다. 자, 어떤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의 평행한 두 직선은 어떤 관계일까? 네, 맞습니다. 평행입니다. 서로 다르냐는 말이 꼭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치하는 건 경우 빼고 이건 평행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직선이 있어요? 거기에 수직인 두 직선 어떤 관계일까? 자, 꼬인위치 가능합니다. 꼬인위치하고 평행은 다른 얘기예요. 아예. 알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교차 만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치만 아니면 되잖아. 서로 다르느냐는 말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평면. 이 평면과 평행한 두 평면 어떤 관계일까? 예, 평행합니다. 이건 앞에 그 박스 안에 나왔었어요. 한번 평면 3개 있고 막 이렇게 평행이 필요합니다. 네, 이 평면과 수직인 두 평면 알 수 없어. 맞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칠판과 수직의 두 평면 평행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자, 그럼 여기는 이걸 입력해야겠네요. 그래서 직선과 평면처럼 서로 다른 요소면은 수직일 때 대답할 수 있고요. 직선과 직선, 평면과 평면처럼 서로 같은 요소면은 평행일 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만 봐도 275번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억을 보시면은 직선으로만 막 나와 있죠. 그럼 평행일 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옳고 그름이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네. 네, 니은은 평면끼리만 돼 있죠. 그럼 평행일 때만 대답할 수 있다고. 수직이면은 알 수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니은은 믿고 걸으시면 돼요. 디귿은 직선과 평면이니까 보시면은 직선과 서로 다른 요소면 수직일 때 대답할 수 있고 참거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리을은 역시 여기는 이제 첫 번째는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거고 두 번째는 직선과 직선이 수직인 거네요. 그죠? 이거 그냥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직선과 수직인 한 평면과 한 직선이에요.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직선 하나에 수직인 평면과 수직인 직선 어떤 걸로 될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평행하겠죠. 그죠? 수직이면은 네, 평행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걸 배제한다고 하면은 평행의 경우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 이제 수직이라고 해서 틀렸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 풀이에도 보시면은 종이물체 그려놓고 그냥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77번. 네. 두 직선이 이룬 각의 크기 구하래요. 어디 한번 봅시다. AC와 GH 어때요? 네. 꼬인위치인데 평행 이동해서 만나게 하면 돼요. 그럼 GH를 위로 CD로 끌어올리면 바로 알 수 있죠. 그 다음 2번 AC와 DE AC와 DE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드디어 공간 지각능력이 필요해집니까? AC와 D이면 저라면 TE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CF로. 그림 확인해보세요. 그럼 만나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이어봅니다. 그럼 정삼각형이 갈 수 있어요. 60도예요.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AC와 HF 어떻게 되겠어요? 예, 수직이겠죠? 아래 걸 위로 올리든 위에 걸 아래로 내리든 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3수선의 정리입니다. 여기 첫 번째 박스 안에 내용 그게 다예요. 그걸 안 해요. 134페이지예요. 네. 자, 여기에 그림 그려놨어요. 색깔로 구분해놨어요. 자, 그럼 1번 명제를 생각해보세요. 1번은 자, P5하고 알파가 수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얘기예요. 빨간색. 빨간색하고 평면 알파, 여기 평면 알파요. 알파하고 수식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OH가 L과 수식하면 OH는 파란색이에요. L과 수식하면 알겠어요? 그럼 결론이 뭐냐? 이거이면 pH 주황색이에요. pH가 L과 수직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도 이어서 그냥 써볼게요. 2번은 첫 번째 똑같아요. PO 분홍색하고 알파가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pH 주황색이에요. 그게 L하고 수직이면 그럼 결론적으로 파란색 OH가 L과 수직하답니다. 3번 볼게요. 3번. 3번은 pH면 이제 주황색이네요. pH가 L과 수직하고 그 다음에 OH면 파란색입니다. 이게 또 L과 수직하고 그 다음에 PO와 OH면은 분홍색과 파란색이에요.
수직이면 여기 두 개를 부식했나 보네.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 P5하고 평면이 수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수선을 가지고 명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셋 중에 두 개가 수직이면 나머지 하나가 수직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분홍 파랑이면 주황이 돼요. 수직이. 분홍 주황이면 파랑이 수직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주황 파랑이면 물론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빨간색이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3수선의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까먹을 겁니다.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고 문제 풀 때 이걸 사용한다는 느낌도 받기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논리를 명확하게 구성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왜 성립하는지 우리가 배운 내용 가지고. 준비됐습니까? 네, 설명해볼게요. 그래도 그 기억만 남깁시다. 이걸 나중에 당연히 까먹게 되겠지만 내가 한 번은 확실히 이해했었어. 이 기억만, 추억만 남기자고. 자, 보세요. 빨간색이 평면의 수직이야. 오케이? 그 순간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면 분홍색이 직선 L과 수직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이 말은 이 말 때문에 나온 거야.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근데 꼬인이 치다 보니까 그냥 평면 우편한 것 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파란색을 실제로 이 직선과 만나고 있으니까 수직하다는 걸 바로 밝힐 수 있어요. 이게 된다면 그럼 이제 여러분은 직선 L과 수직인 두 선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게 빨간색과 파란색이에요. 오케이? 근데 선이 두 개잖아? 그럼 평면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한 이 평면, 이 삼각형을 확장시킨 평면 있잖아요. 그건 이제부터 이 직선과 수직이 됩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필요하면 다시 할게요. 요청하세요. 다시 할까? 왜 수직이에요? 네, 다시 할게요. 자, 보세요. 빨간색이 평면과 수직이기 때문에 평면 위의 직선과도 수직입니다. 그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 이 말이. 그러니까 빨간색은 이 직선과 수직이야. 파란색도 이 직선과 수직이야. 그 말이야. 아, 그러면은 이 빨간 파랑으로 되어 있는 평면과 이 직선은 수직이에요. 거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 평면에 어떤 직선과도 평행 수직입니다. 따라서 주황색과 수직이에요. 네, 우리가 배운 내용이 헛되지 않았음을 좀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거 설명해 볼게요. 나중에 분명히 까먹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번쯤은 나 분명히 이해했었어. 그 기억을 남기자고. 그럼 또 할 수 있을 테니까 한 번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빨간색과 평면이 수직하다는 얘기는 빨간색과 이 직선 L이 수직하다는 얘기예요. 직선은 좀 소중한 게 됐을까? 직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얘기는 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생략되는 말이야. 이거 주황색이 수직이에요. 그러면 빨강 주황 두 개가 수직이니까 이 두 개를 포함한 평면 전체하고 수직이 되는 거야. 그럼 그 평면에 포함된 파란색과 당연히 수직이지. 논리 구조가 똑같아요. 이 두 개는. 이제 마지막 거입니다. 마지막 건 노골적으로 주황 직선, 파랑 직선 수직해요. 그럼 당연히 또 이 삼각형을 포함한 거 수직하게 된 거예요. 그죠? 네. 평면과 수직하게 된 거야. 근데 근데 이 결론을 내고 싶었어. 그치? P5가 이 평면과 수직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가 더 필요했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런지 알겠어? 왜?
그러면 이제 L이랑 O의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평면의 PO가 그렇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L과 빨간색이 수식이가 사실 이 두 개를 얻어낸 거야. 방금 셋 중에 두 개면 나머지 하나가 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여기가 구성되는 거야. 이게 두 직선과 수식이야. 그럼 그 두 직선을 포함하면 흰색과 파란색이 어디 포함되냐? 평면에 포함되거든. 알파에. 그러니까 그 평면 전체하고 수식인 거지. 여기서 이해하고 쓰고 있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우리 기가 막힌 문제 를 풀 수 있습니다. 285번. 자, 평면이 있어요. 평면 밖에 점이 있어요. P. 평면 위에 점이 있어요. A. 네. 자, 그리고 뭘 구하고 싶냐면 내가 이게 뭘 구할까? 나 이 길이 구하고 싶어요. 이런 거야. 저 전까지 거리 구하고 싶어요. 생각하세요. 이제 이게 3차원이에요. 3차원. 점과 점 사이 거리인데 이게 평면이면은 그냥 쭉 이을 수 있어요. 그죠? 말이 그렇다. 당연히 이것도 쭉 이을 수 있지. 뭐라고 해야 돼? 이 길이 구하고 싶은데 자, 난 피타고라스를 쓰고 싶어. 피타고라스. 그럼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형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직선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그냥 수세발 내리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거지. 수세발 이렇게 어디 내렸다고 칩시다. 수세발 내렸었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너무 그렇다 보니까 수세발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 이렇게 H 이렇게 걷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이었을 때 수직이 되는구나. 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당연한데 미안해요. 문제를 잘 빌드업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걸 제가 좀 써놓고 할게요. A, B, H 그 다음에 O 그리고 OH 이게 있어요. 이 사실들 밀수 이 사실들 그 AP를 구하래. 각각의 길이만 좀 알려줘요. 여기 3이고 여기 4고 여기 5라고 알려줬어요. AP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래요. 결론은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야. 결론은. 자, 그렇다면 이 길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이제 빌드업을 시킵시다. 이 P에서 PH를 이어보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여기가 직각이 돼요. 3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야.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높이 이게 6배일 때 여기 빗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방금 뭘 하신 거냐면 이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점에서 어떤 점까지 거리를 구한 건데 이걸 한 거야. 이거
수직인 것을 밝히는 어떤 네, 근거를 확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으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삼수의 정리는 이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네, 너무 어찌 보면 너무 다양한 거여서 내가 그걸 쓰는지도 모르고 쓸 겁니다 분명히. 자 그렇다면은 이제 봐보세요. 그 문제가 너무 적으니까 유제도 선생님 한번 풀어볼게요. 유제를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자, 제가 286번을 이렇게 썼어요. 여기가 2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2라는 얘기고요. 여기가 3라는 얘기예요. 그때 A, B를 이은 거. 이 점에서 점 C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고 싶대요. 그 말이에요. 지금 수직거리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선 구할 수 있어요. 수선. 그게 평면이면 되게 쉬운데 공간이면은 이제 멀리 좀 써야 된다고. 어떤 점에 그어야 되지? 이게 뭐 정사각형도 아니고 하는 거니까. 그거 할 때 여러분은 민준아? 그래 너가 생각을 하고 보면 좋겠지. 그럼 예습을 해와. 자, 같이 보자. 여러분은 이 점에서 이 C의 밑면에 수선을 달 거기서 이 직선에 여기에다가 수선 이걸 낼 수 있으면 돼요. 딱 이 점을 찾으면 돼요. 이 점. 이 점이 H가 되는 거야. 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배운 거라고. 저 점 찍을 수 있게 하려고. 그럼 이제 너희들은 이런 문제가 된 거야. 여기가 H라고 할게. 그러면 이 상표 이렇게 세웠어. 됐어? 여기가 이거 여기가 2야. 가끔 내 수세 발이 이거야. 이 길이 구하는 거 기억나냐? 숫자 공식. 여기 피타고라스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 길이 구할 수 있다. 얼마야? 루트 5분의 2야? 그런 거지, 그치?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쭉 이으면은 이게 분명히 수직이라고. 왜?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그거는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인 거지. 근데 밑변의 길이 높이 닿았으니까 피타고라스 구하면 되는 거야. 지금 확실히 이 한 문제를 향해서 달려온 거야. 맨 앞에 그 위치관계부터 딱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달렸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정말 별게 아닐지 몰라도 나중에 이런 걸 다 까본 상태에서 구해가 하면은 이거 되게 쫄린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좋아요. 그렇다 치고 그 과정에서 삼수의 정리를 쓰는 거지만 우리 이걸 쓰는 느낌도 못 받을 겁니다. 분명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 다음 제목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가게예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가게입니다. 그렇다면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아까 했었어요.
평행이동에서 만나게 한 다음에 그냥 각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평면이 이런 각 하면은 생각해보자. 이게 두 평면이야. 지금 이제 어떤 각이 생겼는지 보이지? 이 각. 근데 각은 두 반직선이 이루어진 도형이거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니? 라는 식의 얘기예요. 직선 어떻게 구할래? 이걸 표현한 각을 직선 어떻게 표현할래?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각일 텐데 이 각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각이 점점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비스듬해지면 좀 좁아지고 이렇게 하면 좀 벌어지고 좁아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중에 뭘 두 평면 이런 각이라고 하냐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평면 이런 각을 간단히 얘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면각이라고 합니다. 이면각. 두 면. 이게 두 일자 썼는지 다른 일자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두 면이 있는 각. 종이를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이제 제가 그걸 좀 더 쉬운 용어로 얘기해 볼게요. 두 평면 내 교선에서 알겠어요? 교선이 있어야 돼요. 교선의 수직인 그것도 한 점에서 평면의 두 직선을 하나씩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 평면의 교선 위의 한 점에서 출발하는 수직선 두 개를 선택을 하는 거라고. 그게 이루는 각이 우리가 배울 이 이면각이에요. 이제 한 문제 푸시면 그냥 왜 이런 걸 굳이 배운지 감이 확 올 겁니다. 정사면체예요. 네. 평면 ABC하고 정면에 있는 거죠. 평면 BCD. BCD는 아래면이네요. 그건 너무 쉬워 보니까 평면 ABC하고 평면 ACT 이렇게 앞으로 보이는 두 면 보여요? 이거 두 개 갖고 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몇 도일까? 이런 식의 얘기야. 근데 그게 사실 이 ABC하고 밑면 BCD의 각과 어차피 똑같아요. 중삼체는 완전 대칭적인 거니까. 그죠? 그거 각 어떻게 구해야 되냐? 라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ABC하고 밑면을 합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수점 H를 잡아요. 수원 H를 그 어떻게 잡아요? A에서 BC랑 수직으로 만나는 점, 수직으로 만난 점? 네. 만난 직선 긋고 만나는 점. 네. 그걸 H라고 잡고 네. 전 A에서 면 삼각형 BCD의 수직인 걸 뚫고 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니까 코사인 구할 수 있잖아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넣으면 직각삼각형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란 선이 이것과 수직인 거고 한 점에서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된다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정삼체는 이제 조금 더 쉬운 게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정삼각형이니까 중선 있죠? 중점을 연결한 선. 그게
수직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것도 중점에서. 그래서 사실 삼각형을 좀 크게 풀면 좋습니다. 크게. 이 이등분 삼각형을 풀면 편리합니다. 아니면 연서처럼 한다면 이걸 알 수 있으면 좋아요. 이 수세발이 이 중선 위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 떨어질 것 같아요? 무게중심. 그쵸, 무게중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무게중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게 1이면 이 주황색 선이 얼마겠어요? 3이에요. 이 선이 똑같은 선이니까. 그래서 이 각의 각은 못 구하지만 그것의 코사인 값 같은 거 구할 수 있죠.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래 아니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개념이 왜 꼭 필요한지 알게 되겠지. 한 페이지 넘겨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상이 나옵니다. 정사형 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막 말이 길게 써있는데 그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자. 근데 정사 네 수직하게 입사하는 거 네 그런 식의 얘기예요. 정직하게 정면으로 입사하는 네, 그런 빛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자 거기 설명에 뭐 평면에 수직이 돼도 빛을 쏘아 생기는 도형의 그림자가 바로 정상이다. 비스듬히 빛을 쏘아 만든 그림자는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평면의 수직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림자의 수직으로 네, 대상의 수직이 아니고 그림자의 수직으로 되는 겁니다. 그 정사형 도형 이 선이면은 선분이면 길이 구하고 뭐 어떤 평면 도형이면은 넓이를 구하고 그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면 있죠. 밑면의 그림자. 그럼 밑면에 수직하게 밑면에 그림자 생기니까 하면은 그 그림자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 그림자 넓이 구하세요. 이게 문제라고. 정사형에서는. 그러면은 여러분은 녹색 넓이하고 파란색 넓이의 관계만 아시면 돼요. 두 삼각형은 맞아 밑변의 길은 똑같습니다. 높이만 달라져요. 이런 경우에 닮음이 아니에요. 자, 그 높이가 어떻게 달라져요? 3분의 1로 달라져요. 그게 바로 코사인 값이야. 네. 생각해봐. 이렇게 했어. 이게 주인공이야. 그럼 그림자가 맨날 코사인인 거야. 알겠어? 여기가 길이가 L이야. 그러면 여기는 L 코사인 세타라고. 알겠어요? 근데 이게 닮음을 생각하면 3분의 1이 되면 9분의 1이 될 것 같아. 면적이. 그게 아니라고. 그 이처럼 가로 세로 중에서 하나만 3분의 1 되면 넓이는 그대로 3분의 1이 되는 거야. 9분의 1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길이가 이렇게 된다면 이게 면적이면 면적도 똑같이 코사인의 3분의 1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사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3분의 1 하면 그냥 이 그림자 넓이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길이도 넓이도 코사인 배. 코사인 늘 0점 몇이잖아. 1만 작잖아. 그럼 작아지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에 이제 응용 문제는 뭐가 나오냐? 그림자 넓이 주고 이게 넓이 구하라고. 그럼 이제 코사인을 곱한 게 아니고 코사인을 나누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제 이걸 풀어봅시다.
아, 간만에 독특한 단원 설명입니다. 자, 289번. 는 그림이 없으니까 나 290번으로 할래. 290번. 야, 이쪽 문제 별로 없으니까 그 예제도 풀고 유제도 풀고 이렇게 해봐라. 맞지? 자, 봐봐. 원기둥이 있어. 그냥 그 그림 참고해. 유제야. 원기둥에 이제 단면이 평면 때문에 단면이 생기는 거지. 그게 타원일 거야, 그지? 근데 그 밑면과 이런 각이 60도래. 그때 타원의 장축의 길일 거래. 그럼 출제요도 알겠니? 타원의 장축의 길이하고 뭘 비교하면 되겠어? 밑면의 지름하고 비교하면 되겠지, 그치? 자, 밑면의 지름이 6이야. 이게 60도야.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수직이겠지. 그러니까 코사인 60도 나누면 된다고. 그런 느낌이라고. 근데 우리는 1대2니까 10이라고 대답하면 돼. 그런 거지. 근데 타원의 넓이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많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풀까? 뭐야, 타원의 넓이 구하세요 라고 문제 나왔어. 뭐 어떻게 풀까? 얘들아, 그냥 정말 삼각형일 때만 설명한 게 아니라 이거 무조건 모든 넓이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야. 어떻게 하지? 나 그림 못 그리는데? 이런 넓이들을 방향 아무데나 잡고 이쪽으로 뭐 2배 했어. 나 그림 못 그린다고 뭐라고 하지 마. 이쪽으로 그냥 2배를 했다고. 그럼 넓이가 몇 배 될까? 그냥 그 얘기가 넓이 2배 된다고. 반듯하트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원래 2차원은 그런 거야. 2차원은 길이 2개, 1차원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 길이 한 요소만 2배가 되면 딱 그냥 넓이 2배 된다. 닮음이 제곱비가 되는 것은 길이 2요소가 동시에 커져서 그런 거. 그래서 이 원의 넓이 구한 다음에 2배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유제 292번. 삼각기둥. 나 또 유제 풀 거야. 거기 그림이 있으니까. 삼각기둥에서 사각형 A, B, E, D. 저 뒤쪽 면이다. 그죠? 왼쪽 뒤쪽 면. 그 평면 위로 B, E, F, C의 정상의 넓이를 구하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정면의 것을 저 뒷면으로 정상의 넓이를 구하래. 어떻게 될까?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될까? 그 얘기야. 높이는 6이고 한백인 4인 정삼각형이야. 그러면은 이렇기 때문에 넓이와 각만 알면 되는 거야. 됐어? 넓이는 그 6, 4, 24겠지. 어? 코사인 값을 구했으면 돼. 코사인 값을 구하려면 각을 알아야 된다고, 각. 그게 바로 이면 각인 거야. 뭘 할 건데? 하면은 두 평면의 교선. 네. 수직인. 자, 이건 수직이 맞다. 이것도 수직이 맞냐? 당연히 맞는 거야, 당연히.
이게 직사각형이야. 뒷면도 그죠? 수직이야. 아 그럼 이 각이 맞아 이 각. 근데 정삼각형이라서 나와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넓이 구해서 60도의 코사인 값을 구하면 나온다고.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야 앞면에 저 뒷면에다가 정상하는 거나 뒷면에 앞면에다 정상하는 거나 똑같지 않겠냐? 정삼각형인데? 정삼각기둥인데? 야 그럼 뒷면 앞에다가 그림자 쏴봐. 그럼 뭐 나오는지? 그럼 이거 나오지. 절반이네. 그냥 알 수도 있어. 알겠어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다. 자, 293번은 자, 그 단면으로 보이는 삼각형이 밑면에 그 두 면, 네, 단면과 밑면의 코사인 값을 구하래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정사형은 보이고 그래서요? 그래서요? 저 이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선생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두 면. 근데 여러분 밑면과 이룬 각은 어차피 윗면과 이룬 각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밑면과는 점에서 만나니까 너무 좀 곤란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윗면과 어차피 이 평행하니까 억각으로라도 같겠다. 그치? 그러니까 윗면과 이룬 각으로 해볼게요. 그럼 이제 두 평면이 이룬 각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면각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교선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럼 교선은 DB예요. DB. DB에서 수직선 구해야 됩니다. 수직선. 그러면은 다행히 이게 둘 다 이등분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중점 이으면 여기 수직돼요. 그죠? 여기도 중점 그으면 수직이 된다.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 각 구하면 됐는데 이거 길이 다 구해주잖아. 여기 길이는 지금 여기가 8이니까 여기가 4루트 2 4루트 이렇게 된 거지? 이거 4루트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그냥 뭐 피타고라스로 구하셔도 되고, 네. 피타고라스로 구한다면은 1대 루트 2지. 그럼 여기 루트 3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럼 여기 4루트 3 되겠네. 그럼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야. 구하는 게 코사인 세타잖아. 그죠? 뭐야? 나 뭐 잘못했어? 왜 답이 안 맞아? BDE하고 EFGH 밑면이잖아. 밑면과 이런 각은 윗면과 이런 각이 같을 수밖에 없어. 이면각이고 내가 길이를
맞게 하지 않았어? 일 대 루트니까 루트 3 돼야지. 아 여기가 1이지 1. 잘못했지. 이것에 루트 2 하면 이게 나오지. 이것에 루트 3 하면 4루트 6이 돼야지. 그치? 내가 잘못했네. 오케이? 이게 1인 것처럼 해버렸네. 그러니까 루트 6분의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3분의 루트 3 나오는 거 같네요. 맞겠네. 자, 그런데 처음에 연서가 휙 답을 얘기하죠. 깜짝 놀랐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 삼각형 넓이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은 보시면은 자, 정육면체. 정육면체고 그냥 뭐랄까? 이거 정삼각형인 거 알겠습니까? 다 대각선이니까 길이 똑같잖아.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기울기 얼마예요? 8루트이겠죠? 그러면 한 변의가 8루트인 정삼각형 넓이 공식 쓰시면 돼요. 그죠? 뭐 4분의 루트 3 a제곱 하셔도 되고 그냥 밑변 높이 구하셔도 됩니다. 뭐 그런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넓이 구해봅시다. 여기 넓이. 이 넓이는 8, 8은 64의 절반 아니겠습니까? 그죠? 넓이분의 넓이가 그것도 코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넓이 구하기가 쉬운 경우는 넓이로 코사인을 구해버리고 길이가 쉬우면 길이로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코사인을 이용해서 넓이와 길이를 구할 수 있지만 길이와 넓이로 역으로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다고. 저거 정사형이 왜 저거예요? 이 비슷한 면을 이 위면으로 정사형을 내는 거야. 그럼 납득이 됩니까? 네네. 그래서 약분하면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지. 8제곱 8제곱 하면은 여기 이 다사진과 루트 3분의 1 나오네요. 예. 그래서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네, 뭐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어차피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다 알았으면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야. 이게 1대 루트 2 직각 2분의 삼각형인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1대 루트 3이 돼. 이렇게. 그치? 여기 1대 루트 2니까 여기 루트 2가 돼. 이렇게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이렇게 두 개 많아도 코사인을 구할 수 있지만. 자, 마지막 문제. 정상의 마지막 문제는 맨날 이 문제입니다. 그 바닥에 그림자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바닥에 수직으로 빛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건 정상이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상황이에요. 그 대상에 차광막에 수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주황색의 그림자로 이 파란색을 구했다면 이번에는 파란색 가지고 주황색을 구하라는 그런 식의 얘기야. 그러니까 그림자가 더 긴 상황이에요. 역전되어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코사인을 곱하는 게 아니고 나누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햇빛과 그림자가 이루는 각이 60도다라는 얘기는 이게 차각막, 이게 그림자, 그 빛 이렇게 된 거야. 여기가 60도라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러분은 여기가 30도니까 라고 문제 푸시면 되는 거야. 코사인을 여기서 풀 거라면. 알겠어요? 네. 어쨌든 차각막의 넓이가 30이래요. 여기가 30이래. 그림자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길이나 넓이가 똑같으니까 네, 루트 3대 2로 구하시면 돼요. 네, 그게 이렇게 푼 거지. 30 나누기 코사인 30도 이걸 한 거라고.